돈은 많으면 좋죠. 근데 많으면 좋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이해될 때예요. 내가 내 위치, 내 수준,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여기에서 돈을 어떻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나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나를 이해하는 것보다는요, 거의 비교해서 오는 불안이 와요. 돈 가지고. 부자에게 돈은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돈도요, 불안의 언어를 해독하지 못하면은요, 무용지물입니다. 즉, 불안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의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불안의 안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욕구가 뭔가를 눈으로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돈은 상황을 바꾸지만 마음의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은요, 불안은 형태만 바뀔 뿐 계속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산 10억이 있어도요, 혹시 모자라면 어떡하지? 모자랄 거야. 불안해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1000만 원 안에서 필요는 다 채웠다고 생각하면서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돈에 따라서 불안의 정도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부자도 불안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자산이 아니라 마음이 그 돈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연봉 2억 원 받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는 항상 이 직장을 잃으면 난 인생의 끝이야 라고 불안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돈은 자유가 아니죠. 돈이 많아지면 점점 저 기대도 커져요. 씀씀이도 커지고 생활 반경도 이게 수준도 돈을 쓰는 이게 폭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잊을까봐 무서워서 계속 불안해하는 거죠. 더 벌어야 쓰는데, 더 벌어야 살아가는데. 돈은 외적인 지표일 뿐이에요. 불안을 다루는 능력이 없다면요, 자산은 결코 안전함을 주지 못한답니다. 돈은 많으면 좋죠. 근데 많으면 좋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이해될 때예요. 내가 내 위치, 내 수준,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여기에서 돈을 어떻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나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나를 이해하는 것보다는요, 거의 비교해서 오는 불안이 와요. 돈 가지고. 제 친구 중에도 평생 학교에서 교수로 또는 교사로 있는 사람들은 사학연금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비교되면은 저희는 평생 동안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데, 일단 직장인하고 사학연금 받는 군인연금 받는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나죠. 또 여기에서 비교가 합니다. 또 저희 이제 정년퇴직 이 전후에는 뭐가 나와요? 빈부의 차이가 커요.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이 차이에서 오는 불안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지, 사실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돈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갈라집니다. 근데 저는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언제냐면요, 너무나 차이가 많으니까 비교를 하다 불행 가운데서 그냥 구렁텅이 속에 있다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불행하다라는 거,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라는 거, 이런 걸 느껴본 적이 너무 많은데, 비교해서 온다라는 걸 결국은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내가 포기를 했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를 직면하게 되고, 저를 이해하고, 제 환경 안에서 제가 행복한 거 선택하고, 지금은요, 제가 한 달에 뭐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을 가지고 저를 행복하게 잘 조절하면서 이 안에서 제가 원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거 얼마든지 선택해서 돈의 조절력이 있는 저가 되었답니다. 불안을 견디는 힘이 경제적 독립보다 더 중요한 걸까요? 최근에 L씨는요, 퇴사를 했지만요, 큰 돈을 모아두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불안하긴 해요. 그런데 지금은 불안을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는 매일 불안을 잘 관찰하고 기록을 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스스로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알아가고 점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 자유보다 더 귀한 거는요, 불안 속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신뢰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자유는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태도, 관리하는 태도, 이런 거라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을 견디지 못하면요, 의사결정할 때 자유롭지가 않아요. 불안해서 원치 않는 거를 내가 선택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감정 회복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적은 자산, 적은 돈으로도 더 깊은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걸 봤죠. 경제적 독립의 완성은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탱하는 심리적 회복력,
능력, 즉 불안을 견디는 힘은요, 돈보다 지속 가능한 자산, 내 마음의 넉넉함이죠. 내 마음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결정하고 순간순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 경제적 자산보다 더 크게 나를 신뢰하는 자산이 크다라는 거죠. 돈 앞에서 나는 어떤 성격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성격이세요? 저도 사실 하이 리스크에 투자를 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는데요. 돈이 바로 거울이라는 거죠. 그 앞에서 당신은 어떤 것을 회피합니까? 저도 회피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통제합니까? 통제하려 듭니까? 움츠려 듭니까? 아니면 과장해서 나를 과시합니까? 돈 앞에서 나를 이해하는 거는요, 심리적 자기 인식의 출발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돈 앞에 위축되는가? 과장하고 있는가? 돈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진 않는가? 돈으로 나를 나타내려 하지 않는가? 그 질문 끝에는요, 숫자가 아닌 자기 이해가 놓여 있습니다. 나를 이해를 한다면 내가 돈을 쓸 때, 돈을 바라볼 때, 돈을 관리하는 태도가 정직할 겁니다. 그것이 곧 자기 이해라는 거죠. 어떤 직장인 M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데이트 중에 터치페이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터치페이 문화가 일상화됐잖아요. 오늘은 우리 먹고 터치페이 하자. 이거를 제안받는 순간 불쾌해졌어요. 그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돈 쓰는 거에 나의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했다는 거죠. 그에게 돈은 뭐예요? 돈 이퀄 사랑이라는 거죠. 돈 이퀄 사랑이라는 이 척도를 가지고 있는 M이라는 거죠. 존중받고 싶은 욕구, 자존감, 애정 결핍 이런 것들을 돈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시켜서 투영을 한다라는 거죠. 자, 불안을 통제하려고 돈을 벌지만요, 진짜 필요한 거는요,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이해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돈을 통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돈 불안 가운데 내가 직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불안과 돈과 성격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거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잖아요. 이것들을 세 개를 잘 우리가 연결해서 결국은 보는 게 뭐예요? 나를 인식하고 나를 이해하는 거, 또 내 상황을 그대로 눈으로 직면하는 거, 나의 위치, 나의 환경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된다면 돈이 얼마이든 돈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테고 내가 행복한 나를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운영하는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